안녕하세요. 숨편한 채널 호흡기 박사 황준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기관지확장증 비결핵 항상균 환자분들의 독학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영어 학습에 관한 책 중에 영어 닥치고 따라하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이야기는 유튜브 보고 따라하기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간혹 반가운 이메일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올해 초에도 미국 LA에 계시는 환자분 한 분이 이메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69세의 여성분인데 기관지 확장증과 NTM 진단을 받고 3년 동안 먹는 항결핵제를 투약하고 동시에 아리케이스라고 하는 아미카신 흡입도 2년 정도를 하셨을 만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가래 배출도 잘하고 이제는 편하게 잠도 잘 자고 있다면서 감사의 인사 이메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아마 그분은 지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그런 인사를 받을 때는 참 뿌듯하고 유튜브를 하는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환자분 외에도 실제로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일종의 유튜브 따라하기를 통해 질환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 분들을 보곤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분은 제가 정말 인상에 깊이 남아있는 분인데요. 60대 중반의 남자 환자분이셨어요. 이분이 본원을 처음 찾아오셨던 시점은 2024년 여름 즈음이었는데요. 이 환자분이 데스크에서 접수를 하시고 이제 제가 원장실에서 진료를 하는데 보니까 진료를 받으러 오신 게 아니더라고요. 감사 인사를 하러 오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고 잘 낫고 나면 그 이후에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내원한 적도 없는데 말 그대로 인터넷상에서만 저를 뵀던 거죠. 그런데 본원의 유튜브를 보고 그대로 따라했더니 많이 좋아지더라 이러면서 던킨 도너츠 선물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저로서는 본 적도 없는 분이 고맙다고 하면서 먹을 것을 챙겨주고 가신 상황이라서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는데요. 게다가 더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분의 음성이 엄청 컸어요. 원래는 기관지 확장증 환자는 이렇게 음성이 우렁찬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이 질환 자체가 소모성 질환이라고 몸이 쉽게 지치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분들이 체형이 좋고 에너지가 넘치고 이런 분이 아니라 체형도 마른 분들이 많고 성정도 괄괄하기보다는 내성적이면서 좀 꼼꼼한 분들이 많거든요. 음성도 핫통 싸며 먹은 것처럼 크고 그렇지 않은데 이분은 좀 달랐던 거죠. 이렇게 이분이 불쑥 오셔서 저한테 이런 인사를 하고 가셨는데 그로부터 6개월 정도가 흘러서 작년 겨울쯤에 다시 본원을 찾아오셨더라고요. 겨울이 되니까 가래도 좀 불편하고 목에 가래 끼는 느낌도 들고 이러는데 이건 혼자서는 관리해 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해서 원장님한테 이제는 본격적으로 치료를 좀 받아봐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셨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치료의 결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치료가 한 달여 만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원래 기관지 확장증은 한 달 만에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원에 오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에게 보통은 6개월의 치료 기간을 설정을 하고 치료에 들어가는데 이분은 첫 인상부터 치료의 마무리까지 정말 특별했던 경우인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튜브가 정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왜냐면 이분은 처음부터 본원에 대한 신뢰를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왜냐면 고생을 했는데 제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해 보니까 좋아지셨던 거죠. 그래서 이 원장님 말이 거짓은 아니구나 싶어서 그렇게 던킨 도넛을 사들고 인사까지 오셨던 거고 실제 치료에 접어들고 들어가고 나서도 이런 신뢰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었냐면 습도 조절이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도 가급적이면 단편적으로 어떤 음식이 좋다, 어떤 음식이 나쁘다 이런 말보다는 이 질환을 이겨내는 데 필요한 원리를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 질환을 이겨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충분한 점액의 확보입니다.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지 말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땀은 정상적으로 나는 체질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도 결국은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만약에 겨울에 오셨다 이러면 기본적으로는 대개 가습기는 있는지 습도는 확인하는지 여쭤보는데요.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 여름이야 워낙 습도가 높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필요가 없는 시기입니다. 근데 겨울에는 무조건 일단 이 부분도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치료의 정석이거든요. 특히나 이분은 체격이 괜찮았고 체질적인 부분에서는 약점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 요인도 잘 봐야 되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치료를 받으셨던 시점이 작년 12월이었는데 제 유튜브를 평소에 보셨기 때문에 가습기는 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가습기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튼다고 하더라도 습도까지 숫자로 확인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완벽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방의 크기나 천장의 높이, 층고, 창의 크기, 방의 위치 등에 따라서 습도는 다 달라지거든요. 즉 가습기를 틀었다고 해서 적절한 습도가 확보된다, 이 등식이 성립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습도계를 두고 숫자로 딱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이고,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위해서 오신 분들에게는 습도계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드리고 치료를 시작하는데, 이분도 제 유튜브를 보고 따라한다고 했지만 당연히 완벽하진 않았겠죠. 대한민국은 여름은 가습기가 없어도 습도가 60%가 넘거든요. 그런데 겨울에는 농장이 있는 안방 같은 경우는 가습기를 틀어도 보통은 40% 정도 습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방이 커서 그렇거든요. 이분도 당연히 안방에서 주무셨고, 제가 오실 때마다 겨울에는 대화의 시작이 그것부터 확인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해결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환자분에게 환자분, 저 말 길게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드신 분한테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속으로 싸가지가 없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처음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신뢰하고 오셨어요. 원장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고 오셨고, 저는 이 관계를 10분 이용했던 거죠. 환자분이 저를 분명히 믿고 오셨다고 했으면 이 습도 부분은 치료의 첫 번째 단추를 끼우는 거니까 그냥 일단 맞춰놓고 말하세요. 가습기 2개를 틀던, 방을 작은 방으로 옮기던, 자는 방 습도 60%는 찍고 오십시오. 남자답게 처음에 하겠다 하셨으면 하셔야지 말이 뭐 이렇게 길어서야 되겠습니까? 딱 이렇게 말을 드렸어요. 이분이 보통 환자분들이랑은 다르게 목소리가 우렁찼다고 했잖아요. 고향이 경상도 쪽이셨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그래도 딱 바로 실천을 하시더라고요. 작은 방 하나를 진방으로 쓰고 계셨던 빈 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방을 청소해서 겨울에는 그 방으로 거처를 정하셨는데, 이분 치료는 방을 작은 방으로 옮기고 난 그 시점부터는 확 달라졌습니다. 이분과 주고받았던 카톡 대화를 보면 처음에는 가습기를 틀어도 습도가 40% 정도였는데 주무시는 방을 작은 방으로 옮기고 나서는 습도가 60%를 확보했다는 언급이 있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기침 가래는 점점 줄어든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요. 날짜로 보면 더 구체적으로는 목이 촉촉해지면서 기존에 있던 간질간질한 느낌이 없어서 좋고, 기침 가래가 없어져서 이제 아예 남길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필리핀 여행도 잘 다녀오셨고, 원장님 만나기 전에 핏덩이 가래가 2년 정도 반복적으로 나왔는데 습도, 욕조, 처방약 등의 치료를 하면서 컨디션도 무척 좋아졌다는 인사를 해주시면서 치료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경상도 분이셔서 습도라는 발음을 잘 못하셨어요. 습도를 항상 섭도, 섭도 이렇게 발음을 하셨던 게 참 기억에 남는데요. 참고로 습도는 당연히 치료의 전부는 아닙니다. 습도가 높다고 다 나을 것 같으면 여름이 환자가 다 좋아져야 되는데 체질적인 약점이 있으면 계절적인 도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 여름이면 호흡기 증상이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참고로 여기에 속하는 환자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건 왜 그런지 다음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튼 어떤 분들은 챗 GPT에 물어보니까 겨울 실내 습도는 40에서 50% 정도면 된다고 나와서 그렇게 지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챗 GPT는 아직은 절대 전문적인 영역을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아는 동생이 챗 GPT 칭찬을 하길래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전문적인 질문을 한번 거기다 넣어봤거든요. 근데 답을 보고는 사실 그냥 피식하고 웃었어요. 만약에 제가 40% 정도의 습도와 60% 정도의 습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저는 이 환자분에게 쓸데없이 안 쓰던 진방 청소만 시킨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뭐 고맙다는 인사도 받지 못했을 거고요. 근데 제가 치료를 시작하면 왜 굳이 습도계까지 드리면서 치료를 시작하는지 잘 알아들으실 분은 알아들으시고, 저는 어떤 환자분 오셔서 저는 그동안 겨울에 가습기를 안 틀었는데요 라고 이런 환자분들을 보면 속으로 간혹 고맙다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원 치료로 좋아하실 부분이 그게 그만큼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분 외에도 본원 유튜브를 보면서 치료의 틀을 어느 정도 잡고 오시는 분들을 최근엔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언급을 드렸던 분은 치료가 사실 용이했던 케이스죠. 남성이고 체격도 괜찮았고 음성도 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기억이 남는 두 분은 진짜 오리지널 기관지악장증 비결핵 항상균 환자였는데 치료의 틀을 어느 정도 잡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오리지널이라고 표현한 환자분들 하면 어떤 느낌인지 시청자분들도 이제 아실 거예요. 50세 이상의 중년의 여성분들 중에서 체형은 꽤 마르셨을 거고, 체질적으로는 차고 건조한 체질이 뚜렷할 거고, 성격도 섬세하고 예민하고 이런 분들이 교과서적인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명의 환자분들을 보면서 제가 왜 놀랐냐면,
CT를 저장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통은 초진 때 진료를 하면 가장 최근에 찍은 CT를 같이 보면서 환자분들에게 현재의 진행 정도를 설명하고 그날 진료를 마무리를 하고 여유 있는 시간대엔 밤에 다시 CT를 열어봅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찍은 CT만 가지고 오는 분도 있지만 그동안 찍어 오신 CT를 전부 다 이렇게 쭉 담아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저장하려면 좀 여유 있는 시간대는 밤에 열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밤에 열어서 확인을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흐름을 보면 초반이죠. 초반에 찍은 CT일수록 상태가 좋고 시간이 가면서 최근에 찍은 CT일수록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즉 초기일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죠. 악화되는 거죠. 근데 음영이 나빠지면서 안 좋아지니까 이제 본원까지 오시게 되는 건데, 근데 이 두 분은 놀랍게도 오히려 그 반대더라고요. 예전 CT는 안 좋았는데 최근에 찍은 CT가 오히려 더 좋아졌더라고요. 이 기존 치료가 만약에 잘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본원을 찾아오신 거라서 이게 제가 좀 의아했던 거죠. 그래서 따로 전화를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좋아지는 상태는 본원을 안 올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근데 환자분에게 최근 CT에서 오히려 호전되는 상황인 것을 알고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원장님, 제가 이 병 때문에 진짜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원장님 유튜브 보면서 많이 따라해 봤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의문이 풀리던데, 이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꼼꼼해서 혼자서 본원의 유튜브를 보시면서 정말 많이 따라해 보셨던 것 같더라고요. 순편한 캔디도 주문해서 드셔보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임상 증상도 좋아지고 CT에서도 흐름이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본원에 대한 신뢰가 생겨서 이제 진짜 한번 가봐야겠다 싶어서 오셨던 상황이더라고요. 이렇게 오시니까 이분들 진료가 참 편하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시킬지 알고 오시는 거고 이분들이 놓치고 있는 몇 가지 포인트만 잘 잡아드리면 되고 이 치료의 기본 틀은 알고 오시더라고요. 이 두 분의 사례를 살펴보면 두 분 다 기관지학증증과 NTM을 겸하고 계셨고요. 첫 번째 분은 여자 66세이시고 키 165에 몸무게 50kg로 BMI는 18.3 정도 나가시더라고요. 가래기침의 증상이 3년 전부터 많이 나빠지셨고 2년 전에는 객혈 때문에 중환자실도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원에는 올해 4월에 오셨고 오실 무렵에는 2023년 2월 CT와 2025년 3월 찍은 CT 두 장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정말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창원 소재의 병원을 다니고 계신 분이고 분명히 초진 때는 항결핵제 드신 적이 없다고 들었는데 이게 CT를 보니까 정말 많이 개선된 게 신기하더라고요. CT상 이렇게 좋아진 분이 일부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본원을 찾아오셨다? 이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초진 때 들은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하려고 전화를 다시 드려봤어요. 근데 그 내용이 맞고 저는 원장님 유튜브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원래는 입에 대도 되지도 않던 초코파이도 알아서 드셔보시고 원기수도 사 드셔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치료받으면서 가래빼기 강하게 할 때 피가 좀 날 때는 저랑 카톡 등을 주고받으면서 그 강도도 조절해 드리기도 했고 환자분처럼 마른 창의 분들이 가래를 충분히 물켜서 배출하려면 온욕이 꼭 필요하니까 뭐 그렇게 해보시라는 조언도 드려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임상 증상도 점차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최근 사진을 보니까 가래도 일정하게 배출해주고 계시고 설진 사진에서도 점액이 충분했고요. 체중도 조금씩 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다음 CT도 찍고 나면 가지고 오시겠지만 기존 음영 변화를 살펴보면 정말 와, 이 사람은 누가 이렇게 컨트롤 해줬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걷어냈는데요. 그 정답은 유튜브 선생님이셨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분도 마찬가지였는데 본원에는 올해 5월부터 내원하셨어요. 55세 여자분이고 키가 159, 몸무게 52kg, BMI는 20.5 정도 되더라고요. 직업은 말을 많이 하셔야 되는 선생님이셨고 최근 5년간의 체중 변화를 물어보니까 52kg에서 한때 47kg까지 빠졌다가 다시 52kg로 회복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침 가래도 그렇지만 특히 이 증상을 매우 심하게 호소하셨던 분인데 초진 때는 CT를 안 가지고 오셨다가 그 다음 주엔가 이렇게 2023년 9월에 찍은 CT부터 2025년 4월에 찍은 CT까지 총 4장의 CT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분도 2023년 CT보다 본원에 오시기 전에 찍은 올해 4월 CT가 훨씬 더 좋아지셨더라고요. 굉장히 차분하면서 디테일한 분인데 이분에게도 제가 물어봤죠. 2023년 CT보다 올해 CT가 훨씬 좋아졌는데 이 사이에 어떤 특정한 치료를 받은 것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이분도 제 유튜브 보고 많이 적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태어나서 한의원을 한 번도 거의 가본 적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따라해봐서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또 그게 CT로 확인이 되니까
여기 오셨던 것 같더라고요. 이분 또한 유튜브가 이어진 인연일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분 같은 경우는 워낙 성실하고 꼼꼼한 편인데 간혹 이런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가래를 너무 많이 뱉는 행위입니다. 가래 뱉기 등등을 본원의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고 적용해서 좋아져서 본원에 오셨지만 정작 본원에 오고 나서는 원장이 가래 뱉기를 오히려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말리는 쪽에 가까우니 환자분이 좀 의아하셨을 것 같은데, 가래 빼기는 반드시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면서 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정말로 꽤 많은 분들이 가래를 무조건 뱉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반드시 충분한 점액을 확보해서 녹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짙은 가래를 빼내야 되는데, 뱉어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충분하지 못할 때는 제가 일전에 착한 가래라고 표현했던 흰 점액질 가래를 과하게 뱉게 되고, 그러고 나면 목이 따가워지고 기침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면 찢어지면서 객혈도 잘 생깁니다. 이분 또한 CT에서 호전은 보였지만 이거 같은 이제 헛기침이나 가래는 여전히 불편하다 보니까 본원을 찾으셨던 것이고, 제 입장에서 보면 정말 딱 적절한 시점에 본원을 잘 오셨던 경우입니다. 환자분이 성실하긴 하셨지만 자신의 진행 정도까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가래를 무조건 퍼내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 질환은 진행 정도에 따라서 가래 빼기의 강도와 빈도가 달라져야 하거든요. 이 환자분은 CT상 이제는 깨끗해진 편이라서 그렇게 빼야 할 가래가 별로 없는 분이었고, 점액 및 땀의 확보라는 체질 개선 쪽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CT 변화를 같이 살펴보면서 제가 이러한 설명을 드리니까 이 부분을 잘 이제 캐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환자분이 아직 55세시면 젊은 편이니까 뛰는 운동을 좀 해봅시다 이랬는데, 그 다음 주에 오셔서는 러닝머신 속도를 8에서 9 정도로 맞추고 10분을 뛰었고 줄넘기는 1000번을 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다시 한번 놀랐는데요. 보통은 운동을 해보자고 이렇게 막 환자분들을 설득을 해도 이렇게 처음부터 제대로 적용하시는 분이 없는데, 이분이 성격은 뭐 조용하고 이런데 실천하는 거 하나는 정말 돌쇠처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기존의 유튜브를 통해서 이 질환에 대한 산발적인 정보는 많이 접했는데 그 정보들이 아마 딱딱 아기가 잘 맞게 연결이 안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진료를 받고 나서 설명을 듣고 나니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의 우선순위가 깔끔하게 딱 나열이 매겨지신 거죠. 처음에는 진료받으실 때는 뭐 이걸 정말 엄청 하셨는데 최근에는 이것도 현저히 덜하고 기침 가래도 안정되는 양상을 보이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본원의 유튜브를 통해서 독학을 하셨던 분들과 그로 인해 저랑 인연이 닿게 된 분들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모든 것이 그렇겠지만 유튜브라는 매체 또한 정보의 전달에서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잊어버리기 쉬운 내용 또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유튜브라는 채널에 관련 내용을 남겨놓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비교적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지만 직접 대면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 정보 전달에 한계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질병의 진행 정도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적용의 방식이 적합한지는 중간중간 점검을 잘 하셔야겠죠.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유튜브 채널 앞으로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